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꾼입니다. 오늘은 영화 소울 스포 리뷰. Music is all I think about. Hello? What the? Your life is about to start. 결론부터 얘기하면 픽사가 픽사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영화 리뷰냐고요? 바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요. 책이랑 영화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디즈니 덕후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픈하자마자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제가 단순히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제가 작년까지 봤던 넷플릭스 왓챠 극장에서 개봉한 작품까지 가장 재밌고 감명 깊게 본 작품이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소울의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살펴보고 제가 나름 공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참고로 전 영화 리뷰어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관람객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울은 픽사의 2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CG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알려진 픽사에서 최근에 공개한 작품이죠. 픽사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로도 유명한데요. 그 명성만큼 이번에도 그래픽이나 표정, 디테일 등등 한층 더 진보된 기술을 스크린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소울은 인사이드 아웃으로 친숙한 피트 닥터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소울은 재즈가 영화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멋진 재즈 음악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귀는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즈의 미래라 불리는 존 바티스트, 인더스트리얼 음악의 황제이자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트렌트 레즈너, 나인인치 레이스라는 유명 밴드의 정식 멤버였던 애티커스 로스가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오프닝 때 나오는 아이들 합주만 제외한다면 영화의 시작부터 엔딩 크레딧까지 굉장히 멋진 재즈의 향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서도 일어나기 싫은 만큼 좋았어요. 그럼 이제 영화의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맨 처음 디즈니 성이 나오면서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아이들의 합주가 들리게 되는데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장면부터 시작하게 되죠. 우리의 주인공 조 가드너, 통칭 조라고 하겠습니다. 조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인데요. 피아노 전공인 그는 유명한 재즈 클럽 하프노트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인 중년이죠. 교실 아이들은 음악에 관심이 없어 억지로 합주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코니라는 아이가 트럼펫 연주로 음악에 재능을 보이죠. 반 아이들은 그런 코니의 모습을 그저 놀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조 가드너는 유년기 시절 아버지가 재즈 클럽에 자신을 데려갔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음악의 매력에 대해 아이들에게 언급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할 뿐. 그런 도중에 교장 선생님에게 정직원으로 음악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존 가드너의 표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확실한 건 존은 선생님 말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어머니 가게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가게를 자세히 보시면 커스텀 테이어링 올터레이션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맞춤 제작 및 개조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양복이나 옷을 수선하고 맞춤 제작하는 가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존 가드너의 어머니는 아들이 중년이 돼서도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정직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듣고 무조건 하라고 압박을 주죠. 역시나 존은 탐탁지 않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예전에 한 제자에게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이 제자의 이름이 바로 컬리죠. 컬리는 이번에 토로데어 일리엄스 재즈 클럽에서 드럼을 맡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피아노를 담당해 주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바로 오디션장으로 뛰어가는 존, 그리고 그 주변에 배경이 비춰지는데 미국의 맨하탄임을 알 수 있죠. 재즈 클럽에 도착한 존은 도로시 윌리엄스의 색소폰 연주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색소폰 그 질감을 표현하는 그래픽이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픽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즉흥 연주로 오디션을 보게 되는 존. 그러다 존은 자신의 연주에 깊게 몰입하게 되고 주변이 오로라로 감싸지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디즈니에서는 자신이 뭔가 몰입했을 때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본 윌리엄스는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리허설을 위해서 잠시 뒤 7시까지 다시 오라 그러죠. 하프노트를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조. 가게 간판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흰색 간판에는 도로시 윌리엄스 쿼댓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쿼댓은 4인 밴드를 의미하죠. 이렇게 이름을 걸어놓고 무대를 진행할 만큼 굉장히 인지도 있는 재즈 클럽과 뮤지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신난 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오디션 합격 소식을 알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전화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통화 도중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조는 결국 맨홀로 빠져버리죠. 그렇게 깊은 맨홀로 빠진 조는 어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이등신의 파란색 SD 캐릭터로 변하는데요. Wow!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Help! I'm not done! Holy! Oh my goodness!
여기부터 이 영화 제목이 왜 소울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표현한 것이죠. 조 가드너가 떨어진 곳은 마치 우주에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인데요. 거기서 별이 집합하는 모습에 큰 구체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이 공간에 조가 들어왔을 때 사운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실 세계, 생전 세계, 사후 세계까지 캐릭터가 말을 할 때 사운드의 느낌이 달라지는 건 물론 주변 공기 소리의 분위기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확실히 뭔가 꿈속에 있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만나 여기가 사후 세계로 가는 길목인 걸 알게 된 조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죠. 재밌는 거는 도망치는 와중에 한국말로 내 바지 어디 있어? 라는 대사가 들리는데요. 혹시 들으셨나요? 도망치던 도중에 차원의 그물까지 뚫어버린 조는 인터스텔라에서 보았던 5차원 세계쯤으로 보이는 어딘가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느 밝은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은 영혼들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성격이나 개성을 갖게 되는 생전 세계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어린 영혼들과 우주의 총체 담당을 하는 제리와 만나게 되죠. 제리는 존의 미약한 두뇌가 이해할 수 있게 피카소 그림처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천국인지 지옥인지 존은 바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제리는 깔깔 웃으면서 여기는 생전 세계라고 설명해주죠. 재밌는 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건 번복하진 않아요. 여기서 어린 영혼들은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도도함,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활발함 등 각자의 성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상력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디즈니 픽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영혼들은 성격이 온전히 부여가 되면 지구 포털을 이용해서 지구로 가게 되는데요. 몇 번이고 지구에 가기 위해 몰래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사후세계에 돌아가기 싫었던 조는 멘토 역을 자진해서 맡게 되는데요. 여기서 생전세계를 관리하는 건 여러 명의 제리와 사후세계 길목을 테리라는 캐릭터가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테리는 매일 15만 개의 영혼이 사후세계를 가는데 영혼수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존 때문이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테리는 엄청 큰 보관함에 들어가서 알파벳 A부터 다 조사하는데요. 이런 표현력도 굉장히 저는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멘토 세미나에 가게 된 존은 영혼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어린 영혼을 자세히 보시면 가슴에 스티커처럼 생긴 무언가가 붙어 있는데 영혼의 성격과 개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공간은 촉이라고 설명하죠. 멘토는 어린 영혼들에게 지구의 모든 영감이 모인 전부의 광장에서 촉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작위로 멘토 스티커를 붙였던 존은 보겐슨 박사라는 아동 심리학자 역할을 잠깐 대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운명의 22를 만나게 되죠. 22는 지구를 가기 싫어하는 문제야, 악동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미 테레사 수녀, 코페르니쿠스,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과 만났지만 여전히 지구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존은 지구에 가기 위해, 22는 생전 세계에 머물기 위해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촉을 찾기로 하는데요. 전부의 광장에서 여기서는 음식 맛도 못 느끼고 감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생전 세계에는 자신의 생전 모습 중 하이라이트를 열람할 수 있고 어떤 모습과 목소리로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에도 결국 촉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던 존을 데리고 22는 어느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검은 사막 같은 장소에 도착한 존 가드너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뭔가 깊이 빠져들면 다른 곳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장소가 육신과 영 사이에 있는 2차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검은 영혼들에게 잠깐 쫓기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영혼의 정체는 스스로의 근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바이올렛 컬러의 커다란 배가 나타나 어떠한 인물이 주인공 일행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 인물은 문인들. 문인들의 역할은 지구에서 헤매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죠. 사실 문인들도 제리처럼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의 문인들가 있는데요. 문인들은 사실 죽어서 이곳에 있는 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며 무언가에 무아지경으로 열중하다 보면 이곳으로 올 수 있다고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존 가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도 사막에서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그 상상력이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문인들은 너무 열중한 즐거움이 집착이 되면 사람은 삶에서 일탈하고 방황하는 거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집착하지는 말아야겠네요. 그리고 호수처럼 보이는 사막 어느 장소에 도착한 존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얼떨결에 22와 함께 현실 세계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영혼은 고양이에, 자신의 몸에는 22가 들어간 걸 알게 돼요. 저는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여기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주인공은 고양이 몸속에서 나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22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고 22는 자신의 마지막 촉을 찾기 위해 다시 생전 세계로 돌아가
돌아가기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아참, 영화 중반에는 테리가 조 가드너를 잡으러 지구로 오게 되죠. 지구로 온 테리가 숨어서 조를 찾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니, 저런 상상력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역시 픽사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는 존과 함께 테리의 함정에 빠져 생명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영혼이 있어야 생명체는 제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생명세계로 돌아온 22는 신기하게도 이미 촉을 부여받은 상태인데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촉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마지막 촉이 평범한 일상 혹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2는 오랫동안 생존세계에 있었지만 자신과 깊게 대화하고 유대감을 갖는 사람은 없었으며 혼자서 외롭게 방황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조를 만나고 지구로 가서 실제 몸으로 평범한 일상 속을 체험하면서 음식 맛도 알게 되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상 속의 평범함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추억이 22가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생존세계에 돌아온 22와 조는 크게 싸우게 되고 22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요. 지구로 돌아가지 않겠다, 떠나가라 라는 느낌으로 통행권을 존에게 집어 던지죠. 여기서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제리가 촉은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요. 왜냐면 마치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선입견식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세상 나고자야, 대학 안 가면 인생 패배자야. 아직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줬던 것들이 정말 아이들이 원했던 건지,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지, 지금의 아이들의 모든 과정은 그저 내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아닌지 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확실한 건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내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걸 해야지 행복한지, 이런 게 뭔지 같이 찾아주고 옆에서 최대한 서포트해줄 생각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이상향이니까요. 어쨌든 목적이 없이 산다고 존의 말에 상처받은 22는 헤매는 이들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22의 통행권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온 존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되지만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도 결국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윌리엄스에게 물고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바닷속 어린 물고기가 늙은 물고기에게 바다가 어디냐고 물었고 늙은 물고기는 여기가 바다라고 설명해주는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죠. 저는 이 내용이 영화의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셨나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존은 22가 하루 동안 모아놓은 물건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까지 돌아보며 피아노 연주에 몰입하게 되고 영과 현실 세계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헤매고 있는 22를 발견하고 22에 먹히면서까지 마음에 노크를 해 다시 22가 자신을 찾게끔 도와주죠. 그렇게 존은 22와 같이 지구를 향하는 길까지 배웅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에 감명을 받은 제리가 특권으로 다시 존을 현실 세계로 보내준다고 하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제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에 존은 대답하죠. 한순간순간마다 충실히 살 겁니다 라는 대답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마지막 대사를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이 대사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돌면서 소름이 돋는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쿠키 영상으로 테리가 영화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장면으로 진짜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작품은 오랜만에 악역이 등장하지 않고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악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순간이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저는 맨 처음에 테리가 악역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리는 그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 것뿐 악역은 아니었죠. 제가 중간 내용을 생략하긴 했지만 미용실 대화 씬이라든지 지하철 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밌고 명언이 나온 장면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보단 여러분이 댓글로 감명 깊게 보았던 장면이나 대사를 알아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니까요. 저는 코코 이후로 정말 재밌게 본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고 당연히 극장에서 2번 정도는 더 볼 것 같아요. 아마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영화를 검색해서 평점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포털 사이트에서 영화 소울을 검색하시면 출연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인공 존 가드너와 22는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했구나 라고 그 캐릭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나머지 여기에 관해서는 솔직히 이게 누구였지?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파울은 이분이고요. 라바 가드너는 존의 어머니로 나왔던 이분, 컬리는 이분입니다. 그리고 재즈 클럽 색스폰 연주자로 나왔던 도로시 윌리엄스 역은 안젤라 바셋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이분은 영화 블랙팬서에서 주인공 티찰라 어머니 역으로 나왔죠. 문 윈드는 그레이엄 노튼, 생년세계와 사후세계 길목을 관리하는 제리와 테리는 앨리스 브라가, 리처드 아이오와 디가, 테리는 레이첼 하우스가 몫을 연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소울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영화를 보고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영상의 목적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들과 의견 공유하는 데 있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의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